분류하라. 발문에 다양한 분류하라 지시어가 있지, 그치? 이거 앞에 거부터 보자. 분류, 비교, 정의, 뭐 이런 것들이 다 설명의 진술 방식이면서 논증 지시어에 따라서 우리가 논증을 구성할 때 구별해 가면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나타낸다 그랬지. 자, 봐. 여러분들이 항상 개념이 나오면 개념의 정의 부분을 주목해 가지고 항상 개념적 정의, 사전적 정의, 특히 또는 확장적 정의, 개념을 꼭 정의에 기술된 부분을, 정의 진술 방식으로 기술된 부분을 살피는 연습을 하는 거야. 개념은, 왜냐면 그럴수록 개념, 대상이 명확하게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거든. 그리고 개념을 범주화해서 생각하는 연습을 하는 거야. 지금 분류하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제시문 속에 들어있는 개념들, 핵심 개념들, 그리고 발문의 물음에서 핵심 개념들을 분류할 걸 묻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야? 개념을 범주화해서 생각하라는 거야. 그치? 봐봐. 분류와 구분은 어떤 대상이나 개념의 특성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 요소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묶거나 쪼개 나가면서 설명하는 방식이 있다. 분류와 구분은 여러 대상, 말하자면 개념을 일정한 원리에 따라 나누면서 대상들 상호간의 관계나 각 대상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드러내는 설명의 진술 방식 가운데 하나 있다. 그렇지? 분류와 구분은 범위가 큰 대상, 그러니까 큰 개념들, 상위 개념, 핵심 개념을 간략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데 효과적이다. 대상을 나누어서 개별적으로 구체화하고 그것에 질서를 부여하면서 설명하는가, 나누는 것, 또는 대상을 공통된 특성을 중심으로 같은 범주, 같은 차원에서 나누어 설명하는가에 따라서 앞에 것을 분류라 하고 뒤에 거를 구분이라 해. 사실은 분류나 구분이나 같은 의미로 쓰여. 즉, 잘 봐. 어떤 대상을 나눌 때 아래 개념들, 하위 개념을 상위 개념으로 묶어서 위로 올라가 나가는 걸 분류라고 하고, 상위 개념을 하위 개념으로 갈라 나가는 것을 구분이라고 해. 예를 들어서 생물을 동물과 식물로 나누는 것은 구분에 해당하겠죠. 척추동물과 무척추동물로 나누는 동물을 동물로 묶는 것은 분류라고 하고, 그래서 분류하려면 구분이 되어야 하고, 구분하려면 분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둘을 편의상 일어나해서 표현하는 거로 보면 돼. 비교와 대조도 마찬가지겠지. 분류는 특정 주제 개념을 분석하는 도구로서 쓰이는 경우가 많아. 예를 들어서 어떤 주제를 특정 관심사나 일정 유형으로 나누어, 다시 말해 분류해서 논의하거나 평가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때문이다. 규모가 큰 대상이나 개념을 설명할 때 먼저 그것을 적절하게 분류하고, 그런 다음 분류된 항목들을 비교나 예시, 정의의 방법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좀 이따 보여줄게. 우리 아까 글 쓴 걸 다 볼 거야. 발문의 물음은 어떠한 조건을 줘. 어떠한 조건이라는 거는 어떤 주제 개념에 맞춰서 활용해서 참고해서 제시문들을 분류, 비교, 분석하여 논증 지시어에 맞게 답하라는 진술로 쫙 나눠져. 그 핵심 말을 추리면은. 그래서 여기서 제시문들을 분류, 비교, 분석하려는 지시어가 발문의 물음에 직접 드러나는 경우는 없어. 그렇더라도 이미 우리는 논술 답안을, 출제자들이 논술 답안 또는 논술 지문을 구성할 때 제시문들을 여러 개 주잖아. 분류해서 제시문들의 핵심 내용을 비교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쓸 거를 지시하는 거야. 그래서
알아서 제시문들을 핵심 개념을 분류하고 근래형을 비교하고 때로는 분석하고 그래야 핵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거야. 제대로 된 요약글이 나오게끔. 그죠? 문제와 제시문을 읽으면서 그래서 먼저 항상 주제부터 보라 그랬지. 논제의 주제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시문들을 제시문들이 어떤 주제 개념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분류하고 또 비교하고 분석하면서 살핀 다음에 근래형을 기술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성균관대 아까 문제를 1번 문제를 풀었잖아. 주제. 일단 문제부터 한번 볼까? 인간의 행위가 무엇에 기초하는지에 대한 견해를 담고 있대.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개념적으로 각각의 입장을 핵심을 요약을 하래. 그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모든 지문과 문제 관계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주제 개념 플러스 관점 하위 개념이지 플러스 논증 지시어의 물음으로 압축이 돼. 주제는 문제 안에 발문의 물음 안에 명기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그런데 관점은 절대로 명기되어 있지 않아. 그래서 이 하위 개념들에 해당하는 언어들을 찾아서 개념화 시켜야 돼. 범주화 시켜서 지시어에 맞게 대답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상반된 두 입장으로 여기서 분류하라는 말이 나오는 거지. 이성이냐 감정이냐를 아마 여기 보면 나눠야 돼. 그지? 그러면 뭐야 주제 개념은? 인간 행위가 무엇에 기초하는지, 인간 본성에 또는 인간 행위에 근원이 무엇이냐, 이성적이냐 감정에 따른 것이냐 이걸 지금 묻겠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요 내용에 해당하는 게 직접으로 주제,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된 내용이 관점, 하위 개념, 그리고 핵심을 요약하라는 내용이야. 그치?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문제 2는 이제 이 개념에 따라서 2번 문제로 가버리면은 한번 보여줄게. 이렇게 자료 해석 문제가 나와요. 자료 1과 2는 각각 A국의 축산시장 변화와 B국의 도시별 식품 소비에 관한 지표를 보여준다. 자료 1과 자료 2가 각각 두 입장 중 어느 쪽을 지지하는지를 설명을 하래. 그러니까 자료를 일단 해석을 해야겠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성을 따르는 거냐 감성을 따르는 거냐를 지지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3번을 가볼까? 거기에 따라서 또 자료를 활용해서 자신의 견해를 뭐 정당화라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무슨 얘기냐면은 성균관대 문제는 여러분들 성균관대 시험 볼 기회가 있을 거야. 성균관대 문제는 어떻게 돼 있어?
1번에서 분류해서 개념을 요약을 하라 그러잖아. 하위 그 관점들을 두 개를 파악을 못하면은 2번, 3번은 못 풀어. 나와야 돼, 그냥. 옛날에. 그러니까 1번에서는 이걸 잘 풀어서, 개념을, 관점을 잘 파악을 하고, 핵심 논지를 요약을 하고, 그래야 2번, 3번을 이어지는 심층 논제를 풀 수가 있는 거야. 그치? 교과 과정에서 다루는 중요한 개념을 갖고서 문제를 출제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면 된단 말이야. 그치? 그걸 보여줘. 그래서 역시 개념 이해, 핵심 내용 요약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야. 그치? 그래서 봐, 여기 설명했잖아. 제시문들을 견지면서 비교, 분류, 분석하는 주된 이유는 뭐야? 제시문별 소주제를 담은 관점을 파악해. 핵심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지. 그치? 관점, 논점, 뭐 쟁점이라고 하기도 하고, 논제에서 다루고자 하는 소주제이자 세부 개념을 담은 논의와 논쟁의 핵심 안건으로 교과목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중심 이론과 핵심 개념에 대한 하위 개념어가 바로 관점을 담은 용어야. 예를 들어서 이기심과 이타심, 이론론과 이원론, 기능론과 갈등론, 이게 다 교과서에서 다루는 어떤 개념들이지. 인간행위의 본성이 이기적이냐 이타적이냐, 우리가 이 사물에 대한 인식이 바탕이 이론론을 따른 거냐 이원론을 따른 거냐, 사회 문제 해결의 어떤 방법 또는 사회 문제가 일어나는 원인, 현상 이런 것들이 기능론을 따를 것이냐 갈등론을 따른 것이냐,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개념. 또는 심지어는 지향성, 긍정과 부정, 절대와 상대처럼 서로 견주면서 뚜렷한 방향성과 지향점을 지칭하는 용어로도 재편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치? 이걸 파악을 해야 돼. 나중에. 그래서 제시문을 읽고 관점을 담은 개념 및 관련 용어를 확실히 찾아 밝히라는 용어가 바로 분류하라는 암묵적 지시란 말이야. 우리 논술의 특징이라 그랬지. 제시문들을 주고. 따라서 발문에 분류하라는 지시어가 들어있든 안 들어있든 관계없이 우리는 의무적으로 논술을 치른다 그러면 제시문 내용을 비교, 분류, 분석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은 하나만 얘기하고 물론 들어가 보자고. 자, 봐봐. 여러분들이 아까 선생님 설명할 때 분류라는 거, 분류는 한마디로 주제 개념의 종속을 받는 하위 개념들, 이 관점들을 거의 이항대립적이지. 나누어서 언어적으로 개념적으로 파악하는 거라 그랬지. 그지? 네? 그거는 구분. 분류든 구분이든 같은 네. 의미라 그랬잖아, 임마. 네. 네?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구분이라고 굳이 쓸 필요 없이 이제 분류라는 말로 쓰면 되는가. 비교, 대조, 대비도 다 그냥 논술에서 같은 맥락에서 비교라는 개념이야. 알겠지? 서로 견준다. 네. 분류도 마찬가지지. 그거 아까 설명했는데 자꾸 그래. 중요한 건 이 둘로 나누는 거지. 그제? 개념들을. 그러면 이게 중요한 건 범주화가 잘못되면은 아주 낭패를 겪을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되게 쉬운 예를 들어줄게. 과일이 있단 말이야. 상위 개념으로. 사과가 있어. 배가 있어. 근데 여기에 스팸이 들어가. 이렇게 분류를 했어. 뭐가 잘못된 것 같아? 어? 뭐가 잘못된 것 같아? 스팸이요. 범주화를 잘못했잖아. 얘 과일하고. 그지? 그쵸.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야. 이거 되게 쉬운 예지만은 이게 첫 번째 오류야. 그래서 이거를 범주화를 잘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런 경우도 있어. 과일이 있어. 하위 개념으로다가. 근데 빨간 사과. 이거 뭐가 잘못됐어?
범주의 위계가 잘못됐잖아. 바뀌어야 되잖아. 그치? 네. 이 실수도 되게 많이 해. 아주 쉬운 예를, 이게 되게 쉬운 거를 예를 들어서 그러는데, 어려운 개념들을 갖다 놓고 하면은, 세부 개념을 볼 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범주화를 잘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개념의 혼동이 오는 거야. 그치? 개념의 혼동이 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잘 파악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같이 이항대립적인 거는 크게 어렵지 않지만은 예를 들어서 연세대처럼 세부 논의점을 밀고 들어가고 그럴 때 되게 어려워지는 거야. 오늘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2월의 마지막에 바쁠 것 같아서 빨리 끝내준다 그랬지.